조금 몇 년 잠잠하다 생각을 했는데 예. 계속 게임이라는 걸 하고 예. 남편이 갈수록 짜증을 내고 게임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핸드폰 게임 예. 그러다가 핸드폰 요금이 몇십만 원씩 나오고 예. 그 낚시 게임에 빠져 한동안 낚시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뭘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네. 필이. 예, 알아보니까 빚이 또 있던가요? 그래서 제가 예. 2, 3천 정도 될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예. 너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네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더 되나 봐.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엄마가 힘들게 사셨고 친정엄마가 이혼해서 재혼하셔갖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대물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엄마니까 또 저런 딸이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엄마 때문이라도 더 이혼을 못했던 것 같고요. 엄마에게 그런 불효자식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신용회복이라는 거기를 가자고 간 거예요. 예, 예. 자기가 얼마의 빚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예. 그랬더니 8,900이라는 돈이 사채. 그때는 정말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를 데리고 가서 가격을 확인하니까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뭐 개인 해결하셨어요? 회생 뭐 이런 걸 신청하셨나요? 네. 신용회복에 하면서 월급의 기본 최저임금 90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다 갚는 걸로 갚는 나가는 갚는 거구나. 걸로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가 큰일 난 게 예. 남자들이 별 기술도 없고 이제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요즘 젊은 애들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러면 한판 땡기려고 그런다고. 네. 한판 땡기려는 심리가 방법이 없어요. 네. 저는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가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돈 버는 방법 없으니까 취직 안 되고 하니까 전부 요즘 뭐 코인인가 뭐 이상한 것들 하잖아요. 예, 예, 이 나라가 일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저 남편뿐만 아니라 예. 궁하면 방법이 없어요. 갈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또 뭐 누가 얼마나 벌었대더라고 우르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또 있기는 있어요. 예. 아내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남편분이 다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해결해주는 아내를 좀 더 믿고 막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의지해서 그런 거 아닐까? 조금은 이제 점점 바뀌어간다는 게 어떻게 더 해서든지, 의지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예. 주더라. 뭐 이런 나한테는 아내밖에 없어. 의지하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 사례자분처럼 굉장히 착한 아내들이에요.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본인의 착한 마음으로 내 남편도 사람은 참 좋은데 이 사람 참 착한데 이번에 이 사람이 이래서 실수했다. 용서해주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자 보세요. 남편분이 처음 외도 의심을 받았을 때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근데 3천만 원이나 그렇게 우리가 또 그 여자분의 남편에게 준 걸 보면 충분히 의심 상황이 있었거든요. 외도도 그렇고 또 항상 달랐지만 늘 약간의 도박 중독 성향도 보이고 계세요, 남편분이. 그런데 근면 성실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근면 성실하셨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결혼을 깨고 싶지 않아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계속 나한테 체면을 거셨던 거예요. 내 남편은 착한데 그래도 원래 가정을 이런 지켜야 사람 하지 아닌데. 않나.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자 이 남편을 너무 쉽게 계속 용서하고 계속 아내 아들 해결사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박에도 중독이 되어 있었지만 아내가 문제 해결을 다 해줄 거야 라는 것에 또 중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례자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 두 분의 애정 생활은 어땠어요? 사랑 표현은 제대로 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점밖에 줄 게 없다고. 10점 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부라는 거는 서로 도와가면서 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기 사랑까지 식어버려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둘이 동거하는 거야. 무슨 결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같은 공간에서 아니 그냥 사람이 뽀뽀 한 번을 하더라도 감정이 있고 사랑해야 그게 뽀뽀지. 의무적으로 미안해서 해주고 갚아야 되니까 나 도박하더라도 용서해라. 이거 있을 수. 그건 난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성숙한 부부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때 저는 저 아내분들, 대개 아내분들 보고 나 막 야단쳐요. 솔직히 상담 오면은. 왜 젊어서 결혼하면서부터 버르장머리 못 고쳐놨냐. 그래서 저는 사실 책임을 똑같이 묻는 네. 밤낮 제 스타일이에요. 네. 50대 50이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참고 잘 그래도 버텨 오시다가 네. 이제 예순이 가까운 나이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최근에도 명절 세자마자 진짜 별거 아닌데 말다툼 하게 된 거예요. 네. 2달 동안 말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집이 작아서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네. 정말 집이라도 넓었다면 각방이라도 썼더라면 네. 좀 숨이 덜 트일 건데 그래서 아이들도 다 크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하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도저히 한 공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니, 이제 지금 황혼 이혼 얘기를 사례자로부터 좀 듣고 있는데, 박사님, 이게 우리나라만의 또 문제는 아니죠. 선진국들도 많이 이런 많이 황혼 이혼을 하는데 하나요? 네. 저는 그래요. 미국에서 이혼했다는 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혼했다는 거하고 그 함축된 의미가 상당히 좀,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이혼하는 거는 정말로 네. 자기 자유를 위하여 예.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안 맞으니까 갈라섰다고 예. 합리화가 돼. 근데 우리 한국에서 세상 많이 변하긴 했어요. 예. 옛날에 뭐 이혼하면 그거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한 게 그래 뭐 이혼할 그 저 사정이 됐으니까 이유가 이혼했겠지. 있겠지. 이 정도로 좀 받아들여주는 사회 분위기는 됐어요. 예. 그러나 이 동기 자체가요. 요즘은 남의 가정 사정 다 알잖아요. 남이 예. 사는 모습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맞아요. 남들하고 비교 심리를 해봤을 때 난 참 불행하구나. 이게 이혼을 부추긴 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노후나마 좀 내 자유를 즐겨보자. 아. 이런 동기. 좀 저 사람 떠나면 내가 좀 행복이 막 있을 것 같아. 네. 하도 지긋지긋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요즘 황혼 이혼들을 하지 않느냐. 여전히 한국 사회의 시선은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사실이어서 용기를 내긴 어려우신데 장성한 자녀들이 엄마 이제는 엄마가 제발 편하게 살면 좋겠다. 자녀들의 권유로 이제 이혼을 용기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인들께서 그냥 나 조용히 나갈게. 재산에 대해서 포기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꽤 있었던 반면에 요즘은 이혼 소송으로 가면 재산 분할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재산 분할 5대5. 굉장히 그게 법적으로 평등하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조언을 듣고 아, 나 이혼해서 이제 진짜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 용기를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엔 만족도가 높으세요. 아, 나 벗어났다. 속이 후련하다. 숨통 트인다. 한 3년까지는 만족도가 높으신데 예. 한 3년 지나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자꾸 생각나고 내 마음이 더 어째. 괴롭다. 다시 합칠까를 물어보러 오시는 여성분들도 의외로 또 그래요? 많으십니다. 되게 네, 의외네요. 네. 네. 아니, 오늘 사례자분 어렵게 좀 나와주셨는데요. 네. 여기 지금 전문가 두 분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좀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그러게요. 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 시원하게 한번 물어보시죠. 예. 아직도 30년 넘게 살았지만 네. 남편의 뱃속이 과연 어떤지 솔직하게 궁금하거든요. 난 솔직하게 당신 믿을 수 없다고.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남편에 대한 이제 신뢰가 지금 신뢰가 너무 떨어졌죠? 네네. 요럴 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두 분은 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으시죠? 절대 남편이 그런 걸 안 가시려고. 제가 그랬으면 여기 같이 나왔죠. 그러시죠. 네네. 그럴 땐 이런 방법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우울증이 너무 극심해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더라. 내 보호자로 한 번만 따라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90%는 따라오세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가 물어보지 못했던 남편의 속마음을 거기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남편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네네네. 그래도 내가 노년을 행복하게 이 남자 옆에서 살 수 있는가 그걸 나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 나의 대답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이 남자가 변하면에 두면 우리는 사실 기대를 갖게 답이자가 되지. 안 예. 보여요. 그래서 이 남자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래도 아예. 함께 살면서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나 자신에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늙어서 우리가 대접받는 혼자 사는 노인네의 그 어려움을 상상도 지금 아직은 잘 안 가실 나이야.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후회감, 죄책감, 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가족들의 눈초리 하나같이 괴로워. 나는 이혼하셨던 분들 중에 우울증에 빠져서 오는 분들 내가 얼마나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살해자분 본인이 행복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맞지?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요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특히 이 두 분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이 좀 위로든 그렇죠? 또 좋은 뭐 조언이든 그렇죠? 아니면 약이라도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네.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몇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선 씨가 사연을 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번째 사연은요.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60대 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네. 남성분이시구나. 네. 저는 현재 이혼을 고민하는 70대 남성입니다. 어떤 분이 들으면 이게 이혼이냐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저는 평생 쉬지 않고 돈을 벌어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통장 잔고를 보니 돈이 하나도 없지 뭡니까? 아내는 생활비로 다 썼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제가 여러 번 다그쳤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고 하더군요. 뭐지? 그 말을 들은 저는 배신감과 소외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는 제가 뭘 하자고 하면 잔소리를 하며 매사에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열심히 땀 흘려 키워놓은 아이들은 모두 엄마 편을 들고 집에 있어도 편치가 않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눈치만 봐요. 저 이제 모두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박찬민 씨 무슨 생각 들어요? 이 얘기 듣고? 전 지금 저 아파트 나 어떻게 뺏어오지 저거 이런 생각 막 드는데 진짜 배신감에 화가 막 찌들어가지고 완전 남처럼 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나는 여자 입장이잖아. 네. 근데도 나 그 아내분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몰래 네. 좀 쌀돈을 좀. 아니 그러니까 뭐 용돈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 챙길 내가 수는 있지. 예. 두 분이 넘어오시고 화가 나시고 2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빼서 그걸 한 3년 모았어. 그 정도는 그래가지고 귀엽지. 동네 예. 찬민이 엄마랑 내가 유럽 여행 가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 노력이 그 대단한 거야. 아니 근데 그거를 쌓아서 아파트를 살 샀어. 정도는 아 이거 또 꽤나 많이 갖다 주셨나 보네. 코딱지만한 거라도 예.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 박상민 소장님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사례자분 많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50대, 60대 이후에 남성분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는 예. 바로 이런 경우예요. 사실 근데 이분은
정말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배신감 때문에 네, 지금 그게 인생이 너무 무너진 궁금해, 거예요. 배신감. 근데 이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아내분들이 남편을 정말 돈 버는 기계, 네, 돈 벌어오는 사람, 그리고 나와 아이들은 충분히 친하게 지내면서 이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누리고 그리고 몰래 내 재산,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혼하고 싶다 얘기를 들어보면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졌고 공허하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시간이 돈이고 돈이 또 나의 인생인 사람들이 남성들 중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지난 시간을 보상받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근데 만약 우리 둘이 부부야. 네. 근데 내 몰래 재산을 모아서 네. 아파트까지 샀다. 네. 근데 내가 진정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 늘 이혼을 생각하고 내 있는 얘기는 여자가 아니라면 그럴 수 없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애들까지 다 자기 편 다 만들고. 네. 그럼 남자는 뭐야?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사는 건데 네. 여자는 사랑 먹고 살고 네. 이 남편 뭐야? 네. 이제 박 선생 얘기대로 돈 버는 기계밖에 더 됐어. 이용당했다는 배신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집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남자 입장에서. 그럼요. 어쩌면 지금 이 사례자분은 네. 진정 어린 사과와 그런 거를 바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또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방법이 그 있을까요? 여자분의